네, 9시입니다.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대민경제TV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선물을 계속 켜놓고 봐야 되겠거든요. 지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1.1%. 자,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출발이네요. 야,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 매도 찬스야. 이렇게 대응을 하네요. 이 말은 곧 시장이 안 좋다 하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도 억지로 호재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호재를 호재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를 못 부르는, 좀 안 맞나요? 공길동 같다 하면 말이 안 되나요? 어쨌거나 지금 하이닉스의 어닝 스프라이즈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네요 한다면, 야, 이건 의미가 큰데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의 실적 호전 논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외국인이 팔아버리는데, 야, 반도체가 그럼 이게 정점론의 얘기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야,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사상 두 번째인데, 야, 이제 올 때만큼 왔구나, 이런 반응이네요. 야, 그럼 오늘 힘들겠습니다. 호재를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양시장 지금 코스피 1%대, 코스닥 0.6% 하락.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낙폭이 큽니다. 방산주 오늘 조금 플러스 났고요. TSE 오늘 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시장이 TCK는 좀 압니다. TCK도 나쁠 건 없어요. TCK는 좀 사람들이 좀 알아. 근데 TSE는 잘 몰라. 자, 1312인데요. 우리 애청자님이나 우리 하 대표한테 들어서 알지. 왜냐하면 TSE는 이 반도체 소모품 회사인데 아주 좀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우리 하 대표한테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시죠? TSE, Technology and Science Enabler. TSE네요. 자, 그래서 자본금 55억 예쁩니다. 자본금 유보율 6000%.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는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이런 얘기 나올 때면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 대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이 한 네 가지 전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고 파이널 테스트가 두 가지 공정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테스트 공정인데, 그래서 웨이퍼 단에서 이제 하는 게 EDS입니다. 요거는 이때는 프로브 카드가 사용됩니다. 동그래 가지고 여기 막 바늘 같은 게 꽂혀가지고 웨이퍼에 꾹 위에서 꾹 옆에서 해야 되겠죠. 옆에서 꾹 눌러보는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TSE. 다음 버닌 테스터, 버닌 요거는 온도를 급격히 낮추고 높이면서 온도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버닌 테스트 소켓도 TSE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널 최종 테스트 한 두 공정이 있는데 그는 테스트 소켓이 쓰입니다. 그런 것들 리노공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리노공업 ISC 이런 것들 특히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DSE도 그래서 다 만드는 테스트 소모품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왜 낸드 관련주라고 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요거. 네. 낸드용 프로브 카드, 아까 말씀드린 게 EDS 공정인 프로브 카드, 여기에는 낸드용만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 디램용을 지금은 테스트 중입니다. 삼성전자 테스트 중이고 본격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낸드 비중이 좀 높은 회사예요.
근데 지금 디램량이 훨씬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렵다 그럽니다. 핀수가 많아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삼성전자 테스트 한 지가 벌써 작년대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만큼 진입하기가 힘든 영역인데, 올 4분기는 삼성전자의 양산품을 공급할 거다 하는 전망들이 그래서 좀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특성 때문에 디램, 낸드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낸드 가동률이 올라가면 요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STOML, 네, 요거는, 요거를 국산화했다. 요거는 굉장히, 일본의 후지츠, 이런 데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네, 여기가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칼 프로브 카드. 네, 버티칼이는 세로로 하는 거죠. 지금 보통은 가로로 이렇게 하는데, 버티칼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분, 원가의 한 50%, 네, 차지하는 이런 거를 국산화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잘하면 해외로 수요처들한테 이제 공급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가면. 자, 그래 기술력도 뛰어난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를 때 그래 제가 자꾸 TSE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좀 우리 프로 회원님들, 정회원님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좀 그제도 그제죠, 요날 하면서 주식회 뒤에서 가장 좀 마음이 편한 종목이다.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은 뭐라 그랬죠? 여차하면 던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 그 종목들이 좀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던져야 되는데, TSK와 DS는 마음이 편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프로 회원님은 당연히 우리 애청자님은 되셔야 되고요. 요 정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하 대표 전화에 잠도 안 자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후원의 의미로 해주시고, 규모가 되시면 정회원 서비스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이 투자 규모 크시면요, 저 같은 참모들 한 두세 명은 두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끼고 혼자 뭐 하겠다 이러시면요, 회사가 투자를 안 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070-4067-1002 주식은 상담하시면 친절히 응대를 해드릴 거예요. 주식은요, 항상 겸허하게 계속 배워야 됩니다. 겸허하게 배워야 되는데, 최근에 그 대표적 사례가 이분이죠. 자, 이분이죠.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 이분이죠. 캐시우드 이분. 이 돈나무 언니 이분이 수익률 급감이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샀죠. 테슬라 2,000불 간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 전에도 말씀을, 주식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겸허한,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HBM이 나오고 막 온갖 그 새로운 나오면 계속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흡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분은 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모른지 이래야 된다. 네, 그런 사람은 필망입니다. 주식시장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들도 배우셔야 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또 그래도 이쪽, 네, 변압기 쪽, 이것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동안 뿌리가 깊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 방산은 대세 호황기에 장기간 접어들었고, 변압기 이쪽은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식품, 화장품, 네, 는 K컬처란 말씀은, K컬처는 우리 한류는요, 전 세계 아직도 퍼져나가는 초기 국면입니다. 완전 문화의 자리를 잡아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식품, 화장품 이쪽은 전례 없이
장기적 호황 국면이고 뿌리가 깊은 쉽게 타격을 받는 그런 쪽이었어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좀 먹어도 더 먹고 깨져도 덜 깨질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 그래서 소비재들 앞으로 자, 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소비재들은 아주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계속 저도 그쪽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네. 나스닥 선물은 지금 1.1% 하락되고요. 자,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났네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영향가 있는 흐름이 아니라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참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소부장 전반적으로 GST는 이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에 냉각, 액침 냉각 관련주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소부장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뭐 좀 액침 냉각 그래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이 중요하니까 그래 좋아. 그럼 관련주로 막 뭐 SNS를 예, 바람 잡는 자료라든지 또 언론 기사도 좀 났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뭘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는 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액침 냉각을 연구 중이다 이런 건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소부장들은 그래서 제가 매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소부장들도 그래도 오늘 TSE 타이거 일렉이 TSE 집안이죠. 소부장들이 그래도 개장 초반보다 조금 그래도 하이닉스의 실적 호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분위기고요. 어제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나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았는데 LG이노텍 주가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군요. 어제만 고개 들고 네, 게임주들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 하이볼 조금 플러스 나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자회사와의 이 분쟁 어쨌거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뭐 대세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엔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네, 뭐 사람 간에 시끄러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SM에 대해서 초기부터 부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가요? 오늘 최근에 루닛이 좀 꾸준한 움직임이 좀 보이네요. 네. 지금 루닛이 328130인데요. 요즘 호재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328130 AI 의료도 또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확 불 건데 아직은 잘 안 부네. 루닛은 러닝 루닛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호주의 볼파라를 인수했죠. 네, 볼파라.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해서 볼파라가 주총의 동의까지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인수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뭐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이게 한 2천억 되죠. 2,500억.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하려면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가 잘 됩니다. 우리 전망이 밝습니다. 이렇게 많이 떠들어야 되겠죠. 지금 그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 그런 게 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참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회사인데 지난번에 무상증자를 왜 100%를 해가지고 지금 자본금이 이제 어떻게 되죠? 자본금이 100억이 넘었죠? 144억.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증자 안 했으면 72억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조금 유상증자 하면 2,500억을 모으면 참 그림이 좋은데 왜 100% 무상증자를 해요? 144억이 되니까 이제 자금 조달하려니까 만만치 않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발 우리 경영진들님 무상증자를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상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주는 만큼 주가를 까잖아요. 그리고 유보율이 실제 이제 무상증자 반영하기 위해서 유보율이 700%대 750%밖에 안 될 거잖아요. 유보율도 나빠지고 유통 물량은 늘어나고 재무구조도 나빠지고 말이죠. 무상이 아닌데 왜 무상으로 착각을 하는지, 무상증자를 왜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루닛 경영자를 참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 무상증자의 형태를 보면 참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거나 루닛이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회사를 홍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선주 오늘 빠지네요. 오늘 조선주들 실적 어떻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조선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가 닫혀 있는, 저는 항상 성장주, 위가 열려 있는 성장주를 좋아하던데 어쨌거나 조선주 요즘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방산주 플러스고요. 오늘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그 동네가 방산주들인데요. 네,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저는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냐면요. 다시 더 빠지리라 봅니다. 테슬라가, 물론 테슬라는 이제 관점 나름이에요. 야,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야? 아니야. 이 회사는 AI, 자율주행, 뭐랄까, 뭐 그런, 머스크는 그래. 우리 회사는 컴퓨터가 핵심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저는 어제의 상승은, 적어도 어제의 상승은 굉장히 비성적 반응이다.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에다가 아마 공매도 친 것들이 어제 좀 많이 환매수 들어왔지 않나 싶고 다시 저는 빠지리라 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2차 전지는요. 전기차는 수요도 줄어드는 데다가 하이브리드 고객들이 다 돌아서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연비가 엄청 좋잖아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거래 재개됐나요? 네. 제발 제가 에코프로, 카카오, LG화학 기업 쪼개기 해가지고 요 장난치고 요지 좀 그만 좀 해야 됩니다. 뭐 사업부가 좀 잘 되면 쪼개서 자꾸 상장시키고 이 짓을 하는데요. 결국 그 돌아올 부메랑입니다. 자, 오늘 이번에 액면 분할했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나 좀 잘 하시죠. LG화학이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LG화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장품들은 오늘은 고만고만하네요. 어제 우리 위성, 네, 군집 위성 다 올리고 했는데 오늘 좀 어제 하루로 끝나나요? LG화학, 여기는 LG화학제가 없나요? 네, 지금 LG화학이 여기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뭐 화학업종이 어렵다고 제가 이전부터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완전 위기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롯데 케미칼하고 NCC를 통합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거 LG화학 뭐 매년 들고 있으면 엄청 좋아집니다 하고 주장하는 지식이 부족한 일부 유튜브가 있는데요. 정말 무지한 얘기, 무지하면 용맹입니다. 네, LG화학은 화학 비중이 아직도 크죠. 지금 화학도 어렵고 당연히 2차 전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양극재 뭐 각종 첨가제들 대단하다고 떠드는 자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럼 지금의 LG화학의 화학업종의 어려움이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장기적이라는 거죠. 중국의 저가품들이 물밀듯이 물려 들어와서 지금은 롯데케미칼 같은 가동률을 60%대로 줄였다 그랬죠. 이런 장치 산업은 가동률 줄인다는 게 치명타입니다. 가동률을 줄일수록 고정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말이죠.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 기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뻔한데 계속 그만큼 들어가는데 생산을 확 줄인다? 그러면 벌차게 크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LG화학이 핵심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 해가지고 지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필요하면 지금 시장에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막 LG화학을 제가 비난했었는데요. 비난받아 싸죠. 그래서 이런 짓들 대표적인 카카오, LG, 에코프로 이런 자들인데 주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미반도체 보십시오. 맨날 주식 사서 소각하고 주주들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바이오도는 좀 조용하고요. 자동차는 좀 플러스네요. 세방전지도 제가 그동안 네, 2차 그 하이브리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혼다, 토요타 이런 주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을 우리 애청자님은 아시기 때문에 시장 방향을 정확히 읽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한마디로,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탁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뿌리가 깊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하시면요, 쉽습니다. 방산, 다음에 화장품, 네, VT, IPM, SC 제가 뭐 그동안 누차 말씀드리고 파마 리서치도 괜찮아요. 조금 M&A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오늘은 재룡전기 이쪽은 좀 그 단기적으로 이런 주식이 뭐 맨날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변압기, 그다음에 식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 저희가 아는 종목들은 분명히 실적이 호전되는 게 분명히 아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심하시면 깨져도 덜 깨지고, 네, 돌아서면 먼저 돌아서 더 먹고 이러실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희망봉님, 제가 부지런합니다. 아, 그래도 요즘은요, 제 양이 안 찹니다. 양이 안 찹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리포트 2-3개 쓰고, 제가 지금 쓰다가만 마무리 못한 리포트가 여러 종이거든요. 왜 마무리를 못하냐? 이거 하고 있는데 또 저게 등장하니까 또 저거 하고 이러는데,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분발해서 여러분께 많은 지식을 이렇게 전업종에 걸려서 드려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들으시면요, 그게 내공이 쌓이시는 거거든요. 주식을 보는 안목이 생기시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는 굉장히 DSE 이런 회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DSE 말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었지, DSE를 이건 정말 어려운 회사입니다. DSE를 제가 완벽히 이해하는 리포트를 한 4-5번 쓸 때 비로소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는 회사구나. 자, 시장 수급 한번 적어볼게요. 9시 23분인데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오늘 순매도는 아침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장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이 하락한 영향이다. 근데 이건 좀 오늘은 좀 알맹이가 있죠. SK하이닉스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오늘은 하락은 좀 알맹이가 있다. 시장의 현주소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외국인도 순매수고요. 하락 종목이 지금 294대 518 하락 종목도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은 지금 보합이에요. 보합에서 코스닥은 멀쩡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 종목이 576, 하락 종목이 924, 하락 종목이 훨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 1%, 체감 지수는 1%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이라고 멀쩡하지 않은데, 자, 코스닥은 시총 큰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이 좀 괜찮나요? 에코프로가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지수를 보합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액면 분할 대사하고 착시 효과 때문에 이걸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참 안타깝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주식 투자로 돈 벌 것 같으면요. 주식 투자로 돈 번 재벌 천지겠죠. 이렇게 순진한 대응을 해서 돈을 벌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근데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또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 애청자님이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만약에 시장이 저 같은 사람이 많고 우리 애청자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정말 힘들겠죠. 정말 힘들겠죠.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왜곡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총 2위 종목이 지금 8% 올랐으니까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하락 종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체감 지수는 낮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흐름은 빤히 보입니다. 우선 지금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메타 시간으로 지금 14% 빠집니다. 마이너스 14%. 그럼 오늘 밤에 요것 그 다음에 지금 따라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1.1%. 그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큰 폭발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을 내내 짓누를 것 같아. 투자 심리를 내내 짓눌러서 시장을 압박할 것 같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도로 대응한다. 요거는 굉장히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충격적입니다. 메타 큰 폭 시간으로 큰 폭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한다고는 어쨌거나 뭐 그 미국 얘기고 심리적 얘기이지만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에도 시장이 오히려 큰 폭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시장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질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큰 폭 올라서 좋았지만 오늘은 다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오늘 밤에도 또 난리는 날 것 같고 또 내일은 미국의 PCE 지표 발표가 있어서 이건 금리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계속 하루하루가 정말 예측 불가의 흐름인데 오늘 하루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입장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좀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제가 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응원에 참 여러분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필요한 장이면 제가 좀 도움이 됩니다. 막, 초전도체라든지 막 수급이 지배할 때는 힘든데 요즘 같이 지식이 필요한 장이면 재령전기도 제가 딱 마침 여태 추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도 계속 째려봤거든요. AI가 돈 버는 하마라서 언제 추천할까 하다가 딱 추천하고 잠깐 오른 한 이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은 지식에서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주식 투자에 우리 애청자님이 얼마든지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전업종을 이렇게 알기 쉽게 기업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셔야지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갔다서 뒤처리 안 한 거나 똑같죠. 그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을 분석하면 분석 결과 그래 긍정적 관찰이니 아니면 뭐 별지 않으면 시황에 따른 매매니 더 안 좋으면 매도니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시고 우리 하 대표가 추천한 걸 해서 빠졌다고 그러시는 게 있는데 그러시면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십니다. 스스로 주식 투자는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정답을 얻을 수 없어요. 캐시우드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나 스스로 판단을 한다.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요.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본인이 결정해서 기업을 운영해야지 남의 말 듣고 했다가 잘못되면 니 때문에 우리 회사 안 된다 이러면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여러분께 제가 공부를 해서 또 급격한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를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이 될 것 같다. 다만 남아있는 변수는요. 계속 요즘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항상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만 살펴보시고 지금 나스닥 선물 하락, SK 하이닉스의 약세, 메타의 시간의 약세 등등을 감안할 때 오늘 시장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상당히 무겁다. 오늘 하루 참 만만치 않은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프로그램 매매 정도만 살펴보시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밤 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좀 그러니까 관망 매매를 하시더라도 초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매하시더라도 핵심 실적에 주한 핵심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만 구성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밤에 또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동영상들 보고 내일 아침에 8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